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잘 알려진 속담 중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마음을 좋게 쓰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나쁘게 행동하면 결국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전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나니 더욱 이 말이 생각이 났답니다. 전 시어머니를 마주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아직 돌이 안 된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작은 마트 앞을 지나가는데 경찰차도 와 있고 아주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기에게 시끄러울까봐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초라한 행색을 한 할머니가 마트 주인에게 바락바락 악을 쓰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따위로 대접을 하는 거야? 저 길로 쭉 가면 갈비집 건물 나오지? 내가 거기 주인 마누라야. 이거 왜 이래? 아이고, 건물주 마누라가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훔치려고 그랬어? 내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다던가 두부를 훔쳤다면 그냥 봐주고 말아. 그 처지에 술은 또 먹고 싶었나 보지? 뭐야? 이 옆에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깟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일 갖다 준다니까 경찰까지 부르고 지랄을 떨어. 계속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추가됩니다. 얼른 차 타세요. 마트 주인에게 악을 쓰는 목소리를 들으니 본능적으로 뒷덜미가 찌릿하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얼굴을 보니 벌써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벌개진 전 시어머니가 맞는 게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머리도 항상 미용실 가서 세팅을 해서 50대 뺨칠 것처럼 생겼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초라하게 늙은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거의 백발에 마구 헝클어져 있더라고요. 저를 알아볼까 무서워 얼른 자리를 피하려고 열심히 유모차를 밀었답니다. 전 시어머니 쪽을 한번 흘깃했는데 글쎄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순간 저를 알아본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너 맞지? 야, 이리 와봐. 제가 내 며느리야. 야, 어딜 도망가 이리 와. 전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쫓아오려는데 경찰이 딱 잡고 막아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악에 바친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야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한동안 전시모에 대해 잊고 살았는데 그때 기막혔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네요. 사연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골드미스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만 했죠.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을 때 저는 일만 했으니 팀장이란 직함은 얻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이대로 자유롭게 살자고 생각이 들다가도 친구 돌잔치에 가면 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지인이었던 남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창과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의 지인이던 남편이 지나가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석을 하게 되어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활발하고 호탕한 것 같았어요. 평소 제가 남자다운 성격을 가진 남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살며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두 사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정말 인연인가 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아직 싱글이란 말이야? 진작 소개해줬어야지. 저는 남편의 너스레에 부끄러웠지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죠. 서로 나이가 많이 찼다 보니 결혼 얘기도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받아들였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좀 긴장이 많이 되었답니다.
시댁은 5층짜리 건물 가장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시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층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갈비집이 들어와 있어서 보통 동네에서 갈비집 빌딩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넉넉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모가 원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현대적으로 삐까번쩍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사실 우리 아들 능력이면 20대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나이대면 서로 생각도 맞고 좋지 뭘 그래. 너무 어린 것보단 사회생활을 좀 한 게 낫다. 어머, 그래서 당신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신부를 맞았어요? 시모가 시부에게 엄청 아양을 떨더라고요. 시부도 싫지 않은지 그 모습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좀 일반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시모의 차림새도 보통 그 나이대보다 훨씬 젊게 입어서 제 언니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역시나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친어머니는 암에 걸리셔서 남편 20대 초반일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는 지금의 시모와 10년 전에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다 은퇴하셨다고? 그럼 생활은 뭘로 하셔? 우리처럼 건물이 있나? 아님 돈 나올 구멍이 따로 있어? 아버지가 연금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편이라 그걸로 생활하고 계세요. 제가 매달 용돈 챙겨드리고 있고요. 뭐 그럼 딱히 넉넉하진 않겠네. 우리 집안이랑 좀 차이가 나서 좀 그렇네. 그나저나 결혼하면 시부모 용돈도 똑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애들 힘들게 일하는데 용돈은 무슨. 내가 돈 충분히 주잖아. 괜히 그런 걸로 애들 괴롭히지 마. 저는 사실 시댁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당연히 툭툭 털고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친구들에게 하도 고부 갈등에 대한 하소연을 많이 들어서 굳이 피곤하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제 커리어에도 자부심이 있고 연봉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부가 트인 생각을 가진 분 같았고 결혼하라고 시원하게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원시원하게 결혼을 밀어붙여서 정신이 들었을 땐 이미 결혼식을 다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였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일은 놓고 싶지 않았기에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었죠. 남편도 사업을 하다 보니 매일 밤늦게 들어와서 신혼생활을 잘 즐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기 바쁘고 남편은 거의 밤에 오니 같이 저녁을 먹을 때도 별로 없고요. 이런 게 결혼인가 싶고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외로운 기분이 들기도 했죠. 다 잡아둔 물고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더니 이제는 늦게 들어와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저도 서운함이 계속 쌓여가니 서로 서먹해진 상황에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도 있는데 아기를 먼저 가져야 되지 않아? 나는 나를 닮은 애를 꼭 갖고 싶거든.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들으니 당황스럽긴 한데 난 사실 회사 일도 바쁘고 나이 때문에 아이가 금방 찾아오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 만약 시도해봐도 안 되면 난 딩크도 생각한 적 있긴 하거든. 딩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결혼했으면 무조건 한 명이라도 아이는 낳아야지. 당신 일이야 아이 낳고 다시 해도 되잖아. 지금 뭐가 급한지 몰라? 저도 저를 빼닮은 아기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친정엄마가 임신이 잘 되는 한약도 지어다 주셔서 빼놓지 않고 먹었죠.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해서 평소에 운동도 싫어했지만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임신 계획하자던 남편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고 들어오길래
아이가 갖고 싶으면 술을 끊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 않았죠. 당신 아기 갖고 싶다며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운동을 하라고 했어. 인스턴트를 못 먹게 했어. 그런 거 다 못해도 술이라도 끊어달라고 했잖아. 어이씨, 네가 사업에 대해 뭘 알아. 사업은 접대야. 거래를 틀려면 접대를 해야 된다고. 이게 다 일하는 거라니까? 나만 한약 먹고 운동하고 노력하면 뭐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나중에 내 탓하지 마. 야, 애는 네가 낳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네가 20살이었어 봐. 내가 술을 먹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매일 같은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남편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니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술을 먹고 와도 말도 걸지 않고 먼저 자버렸죠. 그랬으면 저의 달라진 태도를 알아채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신경을 껐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예 새벽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인사불성이 돼서 회사 직원이 집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현관복도에 널브러져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토를 하려는지 자꾸 욱욱대서 남편을 억지로 일으켜 앉혔죠. 그리고 귀 양쪽에 비닐봉투를 걸어버렸답니다. 야, 이거 뭐야? 아, 답답해. 아, 이거 빼. 야, 예솔아. 우리 예솔이가 제일 부드럽다니까. 남편이 비닐봉투를 확 빼더니 제 다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 힘을 다해 남편 얼굴을 확 밀쳐버렸답니다. 남편이 억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머리를 쿵 찧었어요. 정말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런 남자를 믿고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저는 남편과 단 한마디 말도 섞지 않았어요. 남편도 자신이 실수한 걸 알았는지 저에게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하더라고요. 저녁에도 일찍 들어오는 날도 생겼지만 전 신경 쓰지도 않고 안방 문을 걸어 잠궈버렸죠. 주말엔 몇 주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저녁 모임을 하기로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었는데요. 안 가면 둘이 싸웠다는 걸 시부모님도 다 알게 될 테고 그럼 또 시끄러워질 게 뻔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할게. 이제 술 먹는 거 자제할 테니까 오늘은 같이 자자. 당신이 아버님 무서워서 이러는 거 다 알아. 내가 그때 술 주정하는 걸 녹음해놨어야 하는데 분해 죽겠어. 오늘 가서 아버님한테 당신이 아가씨들 있는 곳까지 드나든다고 말할 건데 그래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여보, 왜 그래? 아버지 아시면 진짜 난리나. 돈 빌려주신 거 당장 갚으라고 하실 거라고.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간 거야.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었잖아. 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럴게. 기분 좀 풀어, 응? 알았어. 그럼 오늘은 같이 가줄 테니까. 난 더 이상 아이 가지려고 노력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태도가 바뀌면 그때 생각해 볼 거야. 그렇게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사이가 서먹해져서 어색한 공기가 내내 감돌았죠. 시부는 건물 1층에 있는 갈비집으로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세아가 우리 건물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란다. 많이 먹어라. 그런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 거니? 아이 여보, 아직 신혼을 더 즐겨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애들 부담되게.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얼른 아이 낳고 즐겨도 충분하다. 내가 자식은 이놈 하나라 손이 아주 귀해. 내가 손주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새아가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이 건물 너희들 공동명의로 바로 증여해주마. 정말이요? 아버지 눈에 흙 들어가실 때까진 절대 안 주신다면서요. 아들만 낳으면 증여해 주실 거예요? 여보, 기분 좋다고 너무 앞서 나가시네. 아직 아기도 안 가졌는데 그런 약속을 하시고.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해들. 어튼 소리 아니다.
내가 오래 생각한 끝에 새아가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새아가는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나에게 안겨다오. 저는 사실 건물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시큰둥했는데요. 준다면야 감사히 받겠지만 아들 낳으라는 조건을 저렇게 거시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돈도 잘 벌고 있고 제 힘으로도 충분히 나중에 우리 힘으로 집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광채가 돌더라고요. 그동안 어지간히 아버지 건물을 받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느낌이 싸해서 시모 쪽을 돌아봤는데 저를 찌려보고 있다가 얼른 시선을 거두더라고요. 시모는 밥을 먹는 내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 보였죠. 그 일이 있고 몇 주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회사에 있는데 뜬금없이 시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에 저녁 식사하기 전까진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이상한 건강 관련 메시지나 쓸데없는 동영상을 보내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통 연락이 없길래 굉장히 편했는데 전화가 오니 살짝 당황스러웠죠. 곧 퇴근 시간 아니니? 집에 몇 시에 도착하니?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나. 오늘 저녁이요? 일이 밀려서 좀 늦게 퇴근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며느리인 네가 시어머니 4시간에 맞춰야지 내가 네 뒷공문이 쫓아다니리? 잔말 말고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와. 난 벌써 니네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널 보면 한 번에 내내 한 적이 없어 아주.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시모는 못마땅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한테 주스를 건네주고 옆자리에 앉았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하실 말씀이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이거 좀 전해주고 안부도 묻고 하려고 왔지. 자, 이거 받아라. 네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보약 지으면서 한 첩 같이 지었어. 매일 빠뜨리지 말고 먹거라. 아,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희 아기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니? 낳을 생각이 확실히 있는 거고 요즘 둘 다 너무 바빠서 딱히 노력할 시간이 없긴 하네요.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는 아기 안 가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네가 사실 아기 가지기가 좀 힘든 나이 아니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거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갖고 둘이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 아, 네. 근데 재우 씨가 아이를 너무 원하긴 해서요. 저도 한 명은 낳고 싶어서 생기면 축복이죠. 재우야 그렇다 쳐도 너도 속이 훤히 보인다. 너도 건물이 받고 싶긴 한가 보구나. 그거 아버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니까 흘려들어. 요즘 시대에 너처럼 자기 일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아기 가지면 회사도 관둬야 되지 않니? 여러모로 잘 생각을 해봐라. 시모는 쌀쌀맞게 말을 끝내고는 바쁘다면서 횡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이를 갖길 바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하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왠지 저를 견제한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모로 건물 때문에 속보이는 말을 많이 꺼내더라고요. 시모가 덩그러니 놓고 간 한약 상자를 보니 솔직히 먹고 싶지가 않았죠. 마침 지금 먹고 있는 한약도 있으니까 굳이 또 먹을 이유는 없어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남편까지 일찍 들어와서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저와 눈만 마주치면 임신 얘기를 하는 통에 스트레스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거든요.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뚝딱하면 애가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왜 저를 갖고 난리를 치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다음 달에도 임신 안 되면 우리 시험관이나 그런 걸로 해보자. 사실 당신 나이 때문에 자연 임신 안 될 확률이 많대. 시험관만 하면 애가 자판기에서 나오듯이 나올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난 매일 주사도 맞아야 되고 왜 나만 힘든 걸 다 견뎌야 되는데? 야, 그럼 내가 낫냐? 여자가 낫는 거잖아. 나도 답답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린애랑 결혼하는 건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걸로 건물 준다고 할 줄 누가 알았냐고. 지금 그 건물 받으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아기를 무슨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니? 당신은 막상 아기 낳으면 똥기저귀 한 번 안 갖다 버릴 위인이야. 나야말로 당신이 이렇게 임신으로 나 스트레스 줄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이게 보자 하니까 너 말 다 했어? 이래서 나이 어린애랑 결혼했어야 돼. 나이 많은 것들은 머리에 든 것만 많아서 허구한 말 꼬치꼬치 따지기나 하고. 그럼 시험관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다음 달에도 임신 못하면 당신 그냥 다니는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나 해. 뭐? 진짜 말 다 했어? 당신이 뭔데 회사를 관두라 말아야. 난 임신 안 하면 안 했지. 회사는 포기 못하니까 꿈 깨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가기만 했어요. 갑자기 남편이 악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의자들을 다 던져버리더니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거실에 확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 바닥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니까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남편을 죽어라 노려보니까 남편도 씩씩대며 지지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주방 싱크대로 달려가서 모아두었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남편에게 확 던져버렸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남편의 티셔츠와 바지가 쓰레기 범벅이 되어 뚝뚝 떨어졌죠. 야, 이게 진짜? 냄새. 너 진짜 미쳤어? 당장 닦아 얼른. 너는 쓰레기 던져도 되고 나는 왜 안 돼? 마음 같아선 네 그 머릿속에 든 쓰레기 좀 싹 다 버리고 싶다. 어쩌면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사냐? 저는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본 기분이랄까요? 여느 때와는 너무 딴판인 모습에 같은 사람을 만나 싶었죠. 호탕하고 남자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자를 우습게 알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서 제 숨통이 다시 트이려면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으로 갔고 일주일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답니다. 제가 남편과 싸웠다고 말하자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 안절부절 못하시며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오는 남편의 연락도 다 무시해버리고 회사만 열심히 다녔죠. 웬일인지 몸이 축축 처지고 밥도 잘 안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죠. 퇴근하고 집에 간신히 와서 밥도 먹지 않고 바로 침대에 누워버리는 걸 계속 보시던 어머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 얘 좀 봐. 너 생리 언제 했니? 상태를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엄마의 말에 설마 하고 달력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2달째 건너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 준비할 때는 매일 배란기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게 일이었는데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저는 얼른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선명한 2줄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2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안 좋은 상황에서 임신을 확인하고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걸 보니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 같은지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으니 좋기도 하면서도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좋아하면서 마냥 알릴 수도 없는 현실이었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저는 엄마에게 당분간 우리만 알고 있자고 하고 테스트기를 서랍 안에 넣어놨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느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니 남편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아까 전화했다.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했는데 알려줘야지. 이제 아기까지 찾아온 마당에 이혼하니 많이 허튼 소리 말고 장서방이랑 얼른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가. 엄마,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너도 잘한 거 없어. 장서방, 얼른 얘 데려가게. 또 우리 딸한테 막대하면 정말 그땐 그냥 못 넘어가네. 이제 아이도 가졌으니 아주 여왕처럼 떠받들어야 돼. 네, 장모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보, 정말 내가 미안해. 나 그동안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 집 나간 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없던 일처럼 다시 집에 들어가면 돼. 우리 깜찍이랑 같이 집에 가자. 여보, 정말 고마워. 벌써 태명까지 지어서 호들갑을 떠는 남편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아기 아빠인데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벌써 시부모님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가, 정말 고맙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떡두꺼비 같은 손주 녀석인 것만 확인하면 내가 바로 너희에게 건물 넘겨주마. 근데 아버지, 만약 딸이면 진짜 건물 안 주실 거예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주 녀석이 태어나야 네 놈이 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딸이면 아쉽지만 둘째도 생각해봐야지. 아버님,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들, 딸을 차별하세요. 그리고 요즘엔 딸을 더 좋아해요. 아이고, 왜? 딸이면 건물 못 받을까봐 지금 미리 손 쓰는 거니? 아직 5주라면서 벌써 김칫국들 마시기는. 어머니, 저는 건물에 욕심 없어요. 주시면 뭐 거절은 안 하겠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자꾸 제가 욕심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언제? 말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지. 너는 그 말 대답 좀 그만해. 마흔 넘어서 용태애가 들어서니까 아주 기고만장하니? 시모가 저를 째려보면서 막말을 쏟아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건물 달라고 조른 줄 알겠더라니까요. 여기서 더 말을 이어가 봤자 뱃속의 아기에게 스트레스만 줄 것 같아서 속으로 참을 임자를 새기며 입을 꾹 다물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지려는 듯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쁜 일이 아니고서는 저녁 먹을 시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입덧을 해서 밥을 못 먹고 수박과 오렌지 주스만 먹었거든요. 저녁이면 수박을 한 톡씩 사와서 다 썰어서 통에 착착 담아두기까지 하더라고요. 아기가 생기니까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사이는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시모였어요. 자꾸 이상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서 대부분 그냥 지워버렸는데 가끔 보면 아이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부부가 이혼한 이야기나 심한 건 유산되는 이유 보여주는 동영상 같은 걸 찾아서 보내는 거 있죠. 도대체 왜 시모가 삐딱선을 타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장도 안 하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니까 어느 날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아있었네. 나는 하도 답장이 없어서 잘못된 줄 알았다 얘. 어머니, 말씀이 좀 그러네요. 그런 이상한 동영상 보내는 게 안부 물으시는 거였어요? 저 가뜩이나 입도 심해서 기운도 없고 일도 바쁘니까 이제 그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거라니? 난 다 널 생각해서 보내는 건데 다 보면 앞으로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걸 몰라. 너 가만 보면 시부 앞에선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면서 나는 부대접을 하는 것 같다. 너 내가 제일 친엄마 아니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제가 무슨 푸대접을 하나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야말로 저 임신한 거 별로 달갑지가 않으신가 봐요? 뭐? 그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기쁘고 축복해주고 있는데 그딴 소리 들으니 기가 막히다. 내가 오늘 아기 신발도 사주려고 만나자고 전화한 거야. 오늘 퇴근하고 네 회사 근처 백화점에서 좀 보자.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어서요. 죄송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거 봐라. 또 나를 무시하지? 내가 말하면 좀 네네 하고 따를 생각을 해야지. 7시에 정문 앞에서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뜩이나 주스만 먹고 영양해 가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일도 일대로 다 하고 있는데 백화점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아기용품 매장만 가서 얼른 사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1층부터 제 팔짱을 딱 끼고 삥삥 돌며 구경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 진짜 너무 몸이 힘들어서 얼른 아기 거 먼저 좀 사러 가면 안 될까요? 예, 백화점에 왔는데 구경을 좀 해야지. 아니,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배가 남산만큼 나온 것도 아니면서. 저도 임신이 처음이었지만 시모는 재혼 전에도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임신 초기에 얼마나 힘든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죠. 아기용품 매장이 있는 3층까지 구석구석 삥삥 도는데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시모가 골라준 아기 신발을 하나 받아들고 나왔어요. 이상하게 백화점에 앉아서 쉬는 의자가 없어서 잠깐 쉴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시모가 뒤에서 저를 재빠르게 쫓아오더니 팔을 잡더라고요. 아유, 얘.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 기다려야겠다. 너도 힘든데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자. 그럼 금방이야. 네? 저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 못 가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말도 듣지 않고 비상구 문을 벌컥 열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않자 인상을 팍 쓰면서 오라는 손짓을 계속 해댔어요. 예, 빨리 오라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소리를 삑 지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비상구 쪽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시모가 앞서가지 않고 제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다 걸음도 훨씬 빠른데 뒤에 떡 버티고 있으니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답니다. 거의 1층에 도착하자 한시름에 누워서 잠깐 쉬려고 하는 찰나에 다리가 휘청이면서 난간을 잡을 새도 없이 몸이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답니다. 저는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잠시 정신을 잃었는지 시모가 소리치는 게 들렸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울상이 된 남편의 얼굴이 보이고 뒤쪽으로 시부모님이 서 계셨죠. 여보, 괜찮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초기가 가장 위험하다는데 조심해야지. 아기는? 아기는 무사한 거야? 응,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하대. 걱정하지 마. 나 아까 어머니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시부가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인지 시모는 풀이 확 죽어있더라고요. 이상은 없어서 바로 퇴원했는데 좀 캥기는 부분이 있었죠. 제가 넘어질 때 시모가 다리를 건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고 저도 정신이 없었기에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왠지 시모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 임신한 지도 거의 12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때쯤이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남편이 정기검진 날짜만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입덧도 사라지고 백화점 사건 이후로 시모도 연락이 없어서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주말에 남편도 약속이 있다고 나가서 저 혼자 푹 쉴 마음으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모가 쫙 빼입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얼른 옷 입어라. 병원이 1시면 문 닫으니까 빨리 가야 돼. 네? 갑자기 무슨 병원을 가요? 어디 아프세요? 나 말고 너 말이야. 내가 잘 아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내가 하도 너 노산이라 걱정을 하니까 한번 데려와서 검진도 싹 해주고 도움도 주겠다고 하더라. 어서 따라 나서. 저 지금 다니는 산부인과도 좋은 곳이에요. 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정기검진 가요. 또 말대답. 한 번에 좀 예의할 순 없어? 내가 다 우리 집안 잘 되고 너 잘 되려고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나서면 좀 고맙다고 따라 나서면 될걸. 빨리 못 나와? 유명한 의사라 약속 잡기 힘들어. 뜬금없이 와서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정신도 못 차리게 하는지 어느새 택시에 떠밀려서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은 갔을까요? 무슨 변두리에 있는 것 같은 허름한 병원에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유명하다더니 들어갔는데도 환자 한 명 없었고 간호사 딱 한 명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일단 시모가 하는 대로 지켜봤죠. 무슨 병원이 접수도 안 하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오더라고요. 의사는 시모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어요. 인상도 별로고 눈도 은은해 보여서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의사한테 배를 보여줘야 한다니 너무 싫었는데 시모가 억지로 끌어서 침대에 눕히더라고요. 아주 건강한데? 그리고 아들이네? 이거 보이지? 뭐? 아니, 뭐요? 아들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동안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들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파래지며 부들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를 여기 왜 데려오신 거예요? 지금 설마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으러 온 건데요? 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의사 손을 팍 쳐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와 진료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열이 뻗쳐서 정수기에서 냉수를 한참 뽑아 마시고 심호흡을 했죠. 심호를 두고 그냥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가방을 진료실 책상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문이 살짝 열려진 채로 둘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방법 없겠어? 아니 하필 왜 아들이야? 혹시 먹으면 잘못되는 그런 약 같은 건 없어? 이미 손 쓰기엔 너무 늦었어. 약 먹는다고 해도 잘못하면 장애아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위험해. 그러게 내가 좀 더 빨리 끌고 오랬잖아. 저 화상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오늘도 끌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럼 수술밖엔 방법이 없는 거야? 대화를 듣고 있으니 머릿속이 하얘지며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시모의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 보니 어떻게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서 뒤늦게라도 얼른 비디오를 찍었답니다. 그리고는 혼자 서둘러 나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너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니? 가방도 두고 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애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걱정이요? 같이 있다간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까 제가 얼른 도망친 건데요? 뭐? 수작? 이게 아주 막 나가네. 내가 재혼했다고 지금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여보,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봤죠? 이간질 시키려면 상대 봐가며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저는 아까 찍은 비디오를 열어 시부모와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시모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모의 손을 쳐버렸어요.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래도 어떻게 손주를 잘못되게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기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야?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그동안 아버지 생각해서 대우해줬더니 진짜 내 엄마라도 된 것 같아? 아, 딱 알겠네. 이 건물 나한테 넘어갈까봐 이런 짓을 꾸민 거지? 그렇다고 이게 당신께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손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의사가 내 친구인데 다른 환자 얘기를 한 거야. 너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오해를 하니? 오해요? 이
일부러 저기까지 끌고 가서 뭔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저 의사 데려다가 물어볼까요? 내가 이걸로 저 의사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나한테 준 한약도 몸 차게 만들어서 애 못 갖게 하는 약이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가 주니까 누굴 바보로 알아요? 갑자기 심호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대더니 제 뺨을 세게 내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심호를 확 밀치고 저를 일으켜 안았죠.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감히 누굴 건드려? 아버지, 왜 이 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으세요? 왜? 시부는 아주 침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무슨 서류 봉투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모의 얼굴에 확 던져버렸죠. 당신 왜 이래요? 이건 또 뭐예요? 시모는 인상을 찡그리며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을 들여다본 시모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져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연마대왕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시부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시모 손에서 봉투가 거칠게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봉투 속에 든 사진들을 시모의 얼굴에 쫙 뿌려버리더라고요.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든 사진을 숨기려고 땅바닥에 엎어져 추한 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사진 한 장을 뺏어 들고 자세히 보고 있길래 저도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웃긴 건 한 명이 아니라 다 다른 남자들이더라고요. 그 중에는 기가 막히게도 오늘 봤던 의사의 얼굴도 보였죠. 이 오펜네야, 내가 바보라서 여지껏 속아줬다고 생각하지? 그동안 나 몰래 월세 빼돌려서 그 돈 흥청망청 쓰고 다닌 건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걸 알아내다 보니 니년이 이렇게 남자를 돌아가며 만난다는 걸 알게 됐지. 너 할 말 있어? 여보, 월세는 내가 가끔 받아쓰긴 했는데 진짜 몇 번 안 돼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네? 이건 다 오해예요. 다 같은 모임 친구들이라고요. 친구들? 너는 친구랑 이런 데도 들어가냐? 네가 내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나를 배신해. 거기다가 내 손자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해. 너는 내가 봐줄 수가 없어. 돈도 모자라 이 건물까지 탐으려고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시모는 화장이 다 번져서 거머진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시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지금부터 죽은 듯이 살게요. 제발 버리지만 말아요.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아니라 내 돈 없이 못 사는 거겠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지금 안 나가면 내 손주 건드린 채 톡톡히 몰릴 줄 알아. 이게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시모는 시부의 손에 끌려서 건물 1층 밖까지 쫓겨나갔어요. 창문 밖으로 보니 시모는 건물 앞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기도 했죠. 보다 못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도 한창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시모가 건물 앞에 와서 시부를 찾으면서 울어서 영업 방해로 여러 번 경찰이 찾아오기도 하고 소란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시부가 저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출산 때까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해서 시모를 그 후로 보진 않았답니다. 시부는 소송을 진행해서 시모한테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남은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분할받으려고 발악을 했지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아 통하지 않았죠. 저는 무사히 아들을 순산했고 출생신고하는 날에 맞춰 시부가 선물처럼 건물을 증여해 주셨답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던 시모가 사라지고 아기가 태어나니 웃을 일이 많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모일 때는 일부러라도 시모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 저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기만 열심히 키우다 보니 어느새 시모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져 갔었는데요. 우연히 시모를 딱 마주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시모가 저를 알아보고 쫓아오려고 할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해를 끼치려던 시모가 혹시 우리 아기 얼굴이라도 봤을까봐 치가 떨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사람이 큰일을 당했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부 건물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으니 기가 찰 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아들은 양가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여느 부부처럼 남편과 자주 툭닥거리기도 하지만 요즘처럼만 잘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매일 이곳에서 사연을 즐겨 듣다 보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걸 탐하다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간 시모가 생각나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아 보았는데요. 굳이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 믿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